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직접 거래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입니다. 기업 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상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는 중개인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란 중개인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중개 의뢰를 받은 물건을 직접 공인중개사가 구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거래란 중개업자가 본인 소유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 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하거나, 자, 중개 의뢰인이 의뢰한 중개 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 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 변경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일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상가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자, 이 물건을 매수하고자 했는, 매수를 의뢰했는 중개 의뢰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기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사무소에 중개 의뢰인이 내가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합니다. 좀 구해주세요 했는데, 이 의뢰인에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사세요 하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중개 의뢰인이 본인이, 자, 이제 매도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 중개 의뢰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좀 팔아주세요 하고 매도 의뢰를 공인중개사한테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이 돼서 내가 이 부동산 내가 살게요 이렇게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봅시다. 여럿이 공동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중에 한 명이 기업 공인중개사라면 직접 거래 행위로 본다. 자, 중개 의뢰인이, 자, 위에 표를 한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중개 의뢰인이, 자, 여기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죠? 공인중개사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지금 팝니다. 그죠? 누구에게? 중개 의뢰인에게. 매수 의뢰를 했는 중개 의뢰인에게, 자, 찾아와서 좋은 땅 하나 구해주세요 했는데, 자, 이 토지가 공인중개사 단독의 100% 소유가 아니고 지분이라는 거죠.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도 어떻습니까?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팔죠. 그죠? 팔아도 어떻습니까? 역시 직접 거래에 해당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보면은 매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가, 자, 몇 명의 친구들하고, 자, 중개 의뢰인이 매도했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어떻습니까? 투자해서 사는 거죠. 그죠? 매수를 했을 경우에. 그죠? 근데 이 두 분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한 명인 공인중개사가 끼어가지고 중개 의뢰인의 부동산을 샀다는 거죠. 그죠? 이때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직접 거래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이걸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이 거래하는 것도 직접 거래로 본다. 자, 여기 공인중개사 자리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는데, 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그죠? 자격이 없는 사람,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직접 거래로 본다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봅시다. 민법은 직접 거래와 상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허용한다. 자, 민법에서 우리 자기 계약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자기 계약은 이 직접 거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자, 직접 거래, 자, 에서 직접 거래와 상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은, 자, 상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 거래와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허용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를 하거나 계약 당사자 상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의뢰인보다 본인의 이익을 취하고 투기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민법에서는 당사자 동의만 있으면 허용하는데,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접 거래와 상방 대리도 어떻습니까?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동의가 있어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자, 동의가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개념이 애매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요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 중개와 대리 개념은 다릅니다. 그죠? 중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의 제3자로부터 거래 행위를 보조하는 행위고, 대리는 거래의 당사자로부터 거래를 성립하는 행위죠. 그죠? 당사자로서 거래를 성립하는 행위, 즉 거래에 관한 대리권 수여, 자, 대리권에 수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중개는 어떻습니까? 거래 성립을 보조하는 행위죠. 그죠? 그래서 대리하고 이 개념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대리 행위와 중개 행위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리 행위라 하는 것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한 아니면 전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중개 행위라 하는 것은 계약을 보조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임이나 대리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계약이라 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대리인이 한편으로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때 민법에서 자기계약은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을 허락할 때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본인이 있는데, 자,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 수권행위를 합니다. 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대리인은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자,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지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본인이 대리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아파트 지금 시세가 한 4억 가는데 네가 좀 팔아줄래? 3억 이상만 받아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이제 받은 수권 행위에 대해서 능동 대리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수동 대리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 아는 지인이 좀 팔아달라고 했는데 이 아파트 3억 이상만 받아달라 했는데 네가 이거 뭐 4억에 살래? 이렇게 상대방에게 하는 게 능동 대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대방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상대방 자리 이 대리인이 와서 지가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계약서를 쓸 때, 자,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 자, 누가 나옵니까?
이 본인은 대리 파트에서 나오지 않죠. 그죠? 안 나와도 되는 겁니다. 그럼 대리인 지가 나오고 이 본인을 대신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계약서 한 장을 대리인 지 혼자서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대리인 지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한테 유리하게 하겠죠. 그죠? 이게 대리인이 상대방을 찾았을 때는 4억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지가 쓰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지가 사니까 3억에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비싸게 안 사겠죠. 그죠? 자, 이때도 이 민법에서는 본인이 미리 자기 계약을 허락할 때는 유효하다는 거죠. 이 본인이 수권행위를 할 때 3억 이상만 받으면 되니까 이거 대리인 네가 살라면 사라. 뭐 이렇게 허락을 했을 때는 이 계약 자체가 어떻습니까?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직접 계약은 본인이 중개 의뢰인이 되고 이 대리인이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수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나 위임에 준하는 무명계약을 하는 거죠. 좀 팔아줘 가죠. 그죠? 팔아줘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3억 이상만 받아주면 된다 하면서 네가 좀 팔아줘 하고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수권행위 즉 대리권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대리인이 공인중개사가 되죠. 그죠? 상방 대리는 안 되지만 일방 대리는 허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대리인인 공인중개사가 내가 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살게. 그럼 앞서서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 계약도 되고 어떻습니까? 직접 거래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계약서를 쓸 때는 누가 나옵니까? 이 물론 본인이 나올 수가 중개 의뢰인이 나올 수 있지만은 뭐 대리인 자 계약 자체를 어떻습니까? 거래에 대한 대리권 자체를 다 어떻습니까? 수권행위를 해줬을 때 금액 부분이나 계약도 대리인이 하락하고 일방 대리 아니 그 일방 대리를 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역시 지가 나와가지고 대리인인 공인중개사 지가 지 혼자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때는 본인이 허락을 해도 야 공인중개사 네가 살라면 사락하고 허락을 해도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런 행위 자체는 어떻습니까? 금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 매매 자체는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거는 한 그림 하나 더 보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중개 의뢰인이 있고 이 중개 의뢰인이 매도인입니다. 자 내 물건 좀 팔아줘 하고 신정부동산에 중개 의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신정부동산은 당장 매수인이 없기 때문에 대박부동산에 가서 대박부동산 기업공인중개사 사장한테 야 이런 매도인이 있는데 네 매수인 없나 우리 공동중개 하자 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죠. 자 이때 이 대박부동산 기업공인중개사가 야 이거 내가 참 좋은 물건인데 내가 살게 하고 이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경우죠. 자 이때 어떻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 직접 거래에 해당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거래에 해당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중개 의뢰인이 대박부동산에게 중개 의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개 의뢰인은 누구한테 지금 중개를 했습니까? 신정부동산한테 중개를 했지 얘한테 중개 의뢰를 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 의뢰 관점이 앞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또 대박 공인중개사가 신정부동산한테 내가 하나 살게 하고 내가 부동산 아파트 하나 살게 구해줘 하고 중개 의뢰를 했는 것도 아니죠. 그죠? 따라서 이 계약은 대박 부동산하고 이 중개 의뢰인하고 했는 이 매매 계약은 중개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를 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자기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약 자체는 어떻습니까?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신정부동산이 지금 중간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신정부동산이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 자, 즉 중개 업무를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중개 의뢰인한테는 어떻습니까?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겠고, 자, 이 대박부동산도 어떻습니까? 이 신정부동산한테 어떻습니까?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자,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동중개 제안을 했죠. 그죠? 공동중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중개 의뢰를 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개 의뢰를 한다는 것은 위임에 준하는 무명 계약이죠. 그죠? 자, 위임에 준하는 계약인데 먼저 살게 이렇게 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살 테니까 네가 중개 좀 해줘 하고 수수료 줄게 얼마 줄게 이렇게 계약을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줘도 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신정부동산이 중개 업무를 수행했는 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한다? 중개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사면은 아무런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중간에 이렇게 부동산이 끼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다른 부동산의 중개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은 허용한다. 자, 방금 설명드린 거고 본인 부인 명의로 계약하거나 아니면 자녀 명의로 계약한 것은 직접 거래로 보지 않는다. 자,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자기 명의로 하면은 중개 의뢰인 물건을 사면은 이거는 어떻다?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만은 부인이나 자녀 명의는 괜찮다. 자, 신문이나 광고 매체에 나와 있는 매물 광고를 보고 거래한 경우도 직접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뭐 이렇게 신문이나 광고 매체가 있죠. 교차로라든지 지역 부동산 사이트에 좋은 물건이 있었을 때 공인중개사가 이 물건을 보고 아, 이거 괜찮네. 내가 살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이거는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개 행위를 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매물이 어떻습니까? 이 공인중개사한테 이렇게 중개 의뢰를 했는 것도 아니죠. 그죠? 이 매물의 소유자가.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죠.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나 소속 중개사가 자, 지역에 있는 신문이나 광고 매체에 이렇게 올려놓고 내 물건 살 사람하고 올려놓고 이거를 보고 내가 살게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중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거래죠. 그죠? 이럴 경우는 괜찮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중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다음에 중개사의 인장과 날인이 들어가죠. 그죠? 자, 이러한 경우는 중개 행위를 했는데 이때 중개사로서 개입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자,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는 직접 거래 금지는 단속 규정이라는 판례. 자, 단속 규정이라는 판례는 이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위 규정에 위반한 거래 행위 자체가 자,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 현저히 자,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 여기까지 끊고 말씀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금지 행위를 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유효하냐 무효하냐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앞서서 해서는 안 될 자기 물건을 중개의뢰인에게 팔거나 중개의뢰인 물건을 사거나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이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 자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하는 거죠. 자,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 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거래 행위로 일률적으로 무효라 할 경우 중개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래 등 또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중개 이렇게 직접 거래를 했을 때 공인중개사는 처벌은 받지만은 이 거래 자체가 어떻습니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좋은 물건이면은 처벌 받을 각오하고, 그죠? 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유효냐 하면은 이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은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또 중개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래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중개사가 어떤 덕을 안 받는 거죠. 중개 의뢰인이 덕을 받는데 이때도 어떻습니까? 무효라고 하면은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하다. 자,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단속 규정은 위반 시 처벌을 받지만은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면 단속 규정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게 단속 규정입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 즉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것을 공인중개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무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조금 난해하게 생각하면서 이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연구소의 동영상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명쾌하게 개념이 잡혔으리라 생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